자, 그 다음에 자료를 시간의 관점에서 쪼개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종단 자료라고 있어요. 종단 자료라는 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서 딱 그 설문조사할 때 한 번에 딱 끝나는 거 있어요. 95년도 자료, 96년도 자료 이렇게 끊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하고요. 횡단 자료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거. 한 데이터를 2번 측정, 3번 측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속해서 몇 번을 거쳐서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패널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longitudinal이라는 데이터를 써요. 영어로 해서는. 그 다음에 위에는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해서 섹션을 딱 크로스한다, 이런 의미로 종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종류가 2가지예요. 아까 전에 질적이냐 양적이냐, 종단이냐 횡단이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3월 22일 삼성전자 주식 가격 하면 뭐겠어요? 주식이니까 뭐 5,000원, 6,000원, 7,000원이니까 뭐예요?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주식 가격 질적이에요, 양적이에요? 양적이죠. 자, 그러면 한 번에 딱 잰 거예요? 아니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잰 거예요? 여기 3월 22일 주식 가격인데 딱 하루 쏘갔지롱. 응? 요거를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덫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뭔지 알겠죠? 크로스 섹셔널이죠. 이게 그냥 몇 월 달 삼성전자 주식하면은 여러 날을 걸쳐서 한 주식 가격이니까 이제 그거는 롱지투디널 해서 저런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3월 20일 하루의 주식 가격이니까 이거는 단면이죠. 크로스 섹셔널이라는 말이죠. 뭐 현대 소나타 자동차 색깔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척도의 종류인데 이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게 있어요. 스카우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 그걸 왜 우리가 연속으로 안 보고 질적으로 봤지? 조금 헷갈렸었죠. 그게 뭐냐면 질적 변수가 있는데 이 질적 변수 자료가 이 노미널 데이터하고 오디널 데이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좀 되어 있으니까 뒤에 한국말로 봅시다. 자, 뭐냐면 질적 자료를 요 2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에는 명목 자료, 명목 척도, 명목 자료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성별, 혈액형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게 하나 있어요. 딱 서열 척도라는 게 있어요. 서열 척도라는 게 뭐냐면 순위 척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순위 척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 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우리가 질적 자료로 봅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는 상식선하고는 조금 약간 틀린 건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하자고 그러면 절대 등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죠? 말이?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질적 자료고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적 자료 뭐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그냥 요거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외우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 이 자료 갖고 와서 체크하면서 다 보시면 돼요. 오픈북이니까. 자, 명목척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게 명목척도고요. 아까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뭐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서열척도를 제가 나타내 준 거겠죠. 그죠? 차근차근 순위처럼. 그것도 하나의 서열척도도 그 랭킹으로 매기는 거라든가 그런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그룹핑이 돼서 이제 연도가 앞서 나가는 거죠. 아까 전에 자동차 연식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연도가 앞서 나가면서 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서열 척도라는 의미로 해서 질적 자료라는 카테고리카라는 변수로 우리가 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서열 척도 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명목 척도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연령대하고 학년. 요 두 가지만 쓰지 나머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척도 종류 중에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는 차이점이 뭐냐면 절대 0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이거는 상식선에서 그냥 할 테니까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비율 척도는 0이 있습니다. 0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도는 0이 있어요. 0도. 근데 실제로 0도가 아니고요. 없다라는 의미의 0이 아니고요.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는 거죠. 즉 상대적인 0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부른다라는 이제 이런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 리커르트 척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하나는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들 나가든 야 설문문항 만들어 와. 그러면 그 리커르트 척도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커르트 척도로 하는 게 뭐냐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 또는 7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리커르트 척도라 그래요. 즉 1점, 1점, 1점은 다 등간. 뭐냐면 간격이 똑같다. 1점에서 2점 차이하고 2점에서 3점 차이는 똑같다. 내가 만족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매겨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우리 무슨 방법이라고 하느냐? 리커르트 척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거를 1점, 2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주는 거를 리커르트 척도라고 해요. 요거는 하나는 기억해 두셔야 필요가 있겠죠? 나가서 많이 써먹을 테니까 우리가 리커르트 척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질적 자료, 연속 자료, 질적 변수, 연속 변수. 제가 가끔 가다가 명목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질적 변수구나. 앞에 순위 변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자, 그거에서 보시면 자, 색깔은 뭐예요? 자, 척도입니다. 아까 전에 색깔은 질적 변수 중에서도 두 가지로 쪼갠다면 명목 척도죠. 무게는 연속 변수 중에서 비율 척도. 요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쓰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자. 원데이터가 없어졌네? 보니까, 죄송해요. 뭔지를 제가 모르겠네. 다시 백으로 가봅시다. 자, 색깔은, 노미널에서 명목 변수, 질적 변수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무게는 연속 변수 중에서도 레이셔. 거의 다 비율입니다. 즉, 질적 변수는 거의 99%가 명목 변수고요. 명목 척도고요. 연속 변수는 99%가 뭐예요? 비율 척도예요. 그 중에 특이한 게 서열 척도하고 등간 척도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가격 레이셔, 둘레 레이셔, 브랜드 노미널, 모델 번호는 노미널 또는 오디널, 순위가 있으면 윈도우즈 7, 9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오디널로 볼 수도 있겠죠. 즉 순위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 비율 레이셔, 소프트웨어 버전은 오디널, 자동차 연식도 오디널로 볼 수 있다. 속도 레이셔, 온도는 인터벌, 등간 척도,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다 레이셔, 오디널, 이제 노미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지 척도로 구분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 척도는 다 모르셔도 돼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하고 뭐만 보면 돼요? 질적 자료냐, 연속 자료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